오늘은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책, 누구에게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책, 백만장자 메신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배님들 골든 티켓을 원하시나요? 골든 티켓, 내 삶의 골든 티켓. 정말 이거를 원하면 오늘 저랑 같이 한 이 독서 모임이 의미가 있어요. 표현 좀 해주세요. 골든 티켓 원하시나요? 저 완전히 원해요. 완전히 원해요. 골든 티켓을 원하는데 우리가 골든 티켓을 얻으려면 골든 티켓을 얻으면 백만장자 메신저가 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걸 시작해야 되나. 나에 대한 컨텐츠가 아마 무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는 것일 뿐일 거예요. 아마 선배님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테니까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되는지 지금서부터 쭉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정말로 순간순간 감사할 때가 언제인가? 아마 바로 떠오르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이에요. 제가 부마인드 독서 모임을 무척 하고 싶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한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어요, 몸이. 그런데 그렇게 원했었는데 지금 선배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는 너무 잘 의미가 있구나.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선배님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순간이 언제인가. 근데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감사일기를 일주일만 써보세요. 저는 블로그에 며칠 전까지는 공개로 이렇게 감사일기를 올렸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비공개로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적고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순간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지를 확 알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뒤엉켜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감사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준 그날은 언제인가? 어떤 기회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메시지로 뭔가 요청을 하시면 땡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애써서 기록하시지 말고 그냥 듣고 넘기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좋겠어요. 3번째,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결심을 한 순간은 언제인가? 언제인가? 이런 순간순간들을 찾는 거. 그럼 그게 내가 원하는 그 골든 티켓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골든 티켓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영감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나만의 영감과 지혜에 주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평범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선배님들이 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블로그에 글도 쓰실 테고 일기장에 일기도 쓰실 테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나누실 테고 그럴 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그냥 찾아내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 이제 책으로 승부 이렇게 다 붙여 쓰기를 하면은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선배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선배님들의 블로그에도 좋고요. 노트에도 좋은데 저는 블로그에다가 책으로 승부는 누구라는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누군가한테 공개적으로 나를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계속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글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는 더해졌죠. 더 심해졌는데 이런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공유하는 게 일단 백만장자가 메신저가 되기 위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썼고, 당신의 일은 무궁무진하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조언,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신저라는 직업군은 없었어요, 여태. 여태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작가, 동기부여 전문가. 그런데 앞으로는 메신저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재능을 찾으시고 나를 발견하는 작업을 하셔야 내가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뭔가에 대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내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 명함엔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가계부 정리 강사가 된 거예요. 너무 깜놀이었어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작년부터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물어보거나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는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며칠 전에 제주도 분들한테, 제주도 이제 독서 모임 분들한테 하게 됐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런 경험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요. 선배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그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음소거 좀 뭐냐면 부탁드려요. 음소거. 아, 음소거. 그립부자님 음소거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갱이님이 음소거가 안 됐어요. 갱이님. 누구요? 어머머. 자꾸 넘어가고 있네요. 네, 지금 당장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블로그를 하니까 하루하루 적용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을 하는데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우연히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알게 돼서 적용을 하니까 어제랑 다른 내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완벽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누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한참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희는 완벽하면 시작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완벽함은 기계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가 고대, 그러니까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 그 이후에 비슷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혁명이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 이때는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들, 창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되게 정확하고 완벽한 걸 요구했잖아요. 기계처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는 게 기본 소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그 불완전한 상황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불완전함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나의 창조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 그래야 내가 지식의 창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함을 준비했다가 완벽한 거를 딱 내놨을 때는 그게 어떻게 또 다른 것을 창조해 내겠어요. 불완전함에서 시작하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려볼게요. 우리는 부자 아빠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다들 컴퓨터 갖고 계시죠? 끄덕끄덕. 다들 전화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마우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해요. 제 경험상. 저도 유튜브하고 블로그 하면서 컴퓨터상 되게 낮은데도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도 충분하더라고요. 무료 앱으로 편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상황 아시잖아요. 애들 셋 키우고 지금 10개월 된 애기 키우는 저도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웃소싱으로 가능해요.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자.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야 나를 도와줄 협력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무료로 기꺼이 나누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것은요, 무료로 나눠주래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루 4시간. 하루 4시간이면
놀라운 가치들이 창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껏 9시, 6시에 딱 마인드가 박혀 있잖아요. 출퇴근. 저도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잣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놔뒀으면 나는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고 애 키우라고 하고 그래서 늘 분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만 정성 들여 글을 써도 그 글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이야기가 전파가 되면은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100만 유튜버 안 돼도 돼요. 저 지금 48명인데요. 제 세계 역사 이야기 정말 재미없는 분야잖아요. 그런데도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주변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에 늘 놀라요. 그래서 그 놀라운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과 가치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지금 행동하면 돼요. 가서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블로그에다가 내 소개 메뉴 하나 딱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대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메일 홍보를 한 번 하면 할수록 한 번 할 때마다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메일 홍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왜 스팸으로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그거를 받고 충분히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4만 원 주고 2시간짜리 강의를 신청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글쓰기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은 글쓰기, 1시간은 유추. 이렇게 2시간인데 나는 유추가 궁금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강의를 시작하기 5시간 정도 전에 오늘은 글쓰기 수업으로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난 유추 아이디어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글쓰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조건이 그거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들 환불 신청해준다고. 그런데 이제 그 오픈 그 대화방에서는 대화들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뾰로통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편하게 못 꺼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추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들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번개로 유료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강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나 호응이 좋은가 싶어가지고서는 들었는데 저는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만큼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절감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떤 스타일의 메신저인가? 나는 어떤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왜냐면 선배님들 다들 나만의 메시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주제는 다 다를지언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완전 전문가들, 완전 고차원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나보다 한 단계 앞선 사람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주 소소한 거 물어보면서 나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걱정할 게 없다.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기록을 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것과 어떻게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떻게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까지도 내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스터디 가서 만났던 한 분은요.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고 자기는 부동산 투자자인데 부동산 실패자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사기도 3억을 당해서 이제 뜯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뭐 10분 정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실패담 갖고 책 한 권 쓰시면 대박 날 거라고. 정말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습득한 것도 나만의 전문 지식이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겠고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야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뒤쪽에 나오는데요. 메신저는 내가 나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대요.
내가 나의 롤모델, 내가 나의 본보기. 그게 기본이고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최고의 메신저가 되기 위한 자질도 나와요. 최고의 메신저가 되기 위한 자질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6권 이상의 책을 읽었나? 6권 이상. 우리 집에 책 여러 권 있잖아요. 6권 읽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6권의 책만 읽으면 된대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최고의 메신저의 자질을 갖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는가? 인터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블로그에 가서요. 그 사람한테 쪽지 전달하면 돼요. 10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최고의 메신저 자질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기특하고 내가 만족스러운가? 예, 이런 3가지 조건이면 충분히 나는 최고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해주세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로 내가 즐겁게 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이어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유튜브 세계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권짜리 이 책인데 지금 2권을 거의 끝내요. 2권을 오늘은 오전에 제가 소크라테스 타임을 가졌고 오후에 이렇게 독서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은 촬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 것까지 촬영을 해놨어요. 편집도 해놓고.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할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당장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라 그래요. 당장은 한 가지 주제. 저는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 게 세계 역사거든요.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는데요. 흥미롭게 배우는 주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세계 역사예요. 아마 선배님들은 이 주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지연님은 아마 나눔, 기부, 클레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진님은 관계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미선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록해서 전자책으로 내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그립 부자님은 그 힘겨운 상황에서 새 자녀를 키우는 그 육아와 살림법 이런 것들 좀 기록해 놓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갱이님은 저랑 따로 상담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즐겨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나 내가 항상 배우고 싶어 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고생했던 경험,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열중할 수 있는 주제이면 돼요. 딱 떠오르죠. 제가 선배님들을 봐도 딱딱 떠오르는데 스스로는 더 잘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나의 메시지가 필요한 고객과 조직은 어떤 곳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이야기는요, 나보다 한 단계 아래 사람이 가장 관심이 클 거예요. 저는 제 고객이 우리 구독자 48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제 가계부라든가 부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저의 소크라테스 타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그래봐야 뭐 100명이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저는 행복해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가장 돕고 싶은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주제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을 고객이 누구일까? 내 주제를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낼 고객이 누구일까? 그 다음에 내 주제와 관련된 배움이 더 필요한 고객은 누구일까? 이런 것들. 모든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뭐 2~3명, 뭐 5명, 이런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갔네요. 고객이 공감할 만한 나만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 자랑,
내 성공담 이거 아닌 거예요. 고생담, 극복담 이거예요. 제가 세계 역사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반타작은 했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늘 잤거든요. 그 생각이 너무 또릿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엄마로서 세계에 대한 이렇게 안목을 좀 주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왜 그걸 아직도 안 했냐 이렇게 잔소리만 했던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토리텔러가 돼서 우리 막내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역사 이야기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나만의 진정성 있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진짜 먹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신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메시지가 담긴 프로그램.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거를 구구절절 입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PPT 한 5페이지로 딱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 딱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요. 읽기, 듣기, 보기, 경험하기, 익히기예요. 책으로 읽고요. 이야기로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잖아요. 블로그를 보고 그다음에 요게 되면은 그다음엔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한대요. 경험하도록.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부자들은요. 돈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는 다 돈으로 해결해요. 며칠 전에 신사임당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돈 많은 사장님들은요. 비서, 그러니까 그런 비서가 있대요. 시간 내면 영양제 챙겨주는 그 비서. 그러니까 그 영양제 챙겨 먹는 것까지도 여기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오로지 그 사장님은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인 거지. 그 이외에는 다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컨텐츠화. 일단 한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고 만들어봐라.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블로그만 했어요. 왜 블로그를 했냐면 책을 읽고 나서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잊어버려서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냥 저 혼자만의 만족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올릴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잘했다.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문학소설을 잘 못 읽는 사람이에요. 못 읽는 사람인데 한동안 시간을 내서 문학 작품만 읽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뭐 햄릿, 리어왕, 오셀로, 한여름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문학 작품들을 계속 읽었었는데 어제 제가 세계 역사 이야기를 미리 찍어놓은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영국의 셰익스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를 제가 공부를 하고 그의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 세계 역사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읽었던 책들을 리뷰한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나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요. 저는 책으로 읽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기가 시작인 것처럼 읽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블로그. 그걸 한참 하다가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하게 됐고 정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독서 모임도 이렇게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지금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판매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요. 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인데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그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런 다음에는 고객 정보를 입수를 하잖아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뭐 한 100명만 돼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유료 강의를 제안을 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근데 요즘 웹사이트 안 만들어도 저는 그 사람이 그냥 단톡에다가 올려요. 자기 계좌번호. 사람들이 이 사람 계좌로 다 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엑셀에다가 누가, 그러니까 이름은 다 블러 처리를 하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150명 거를 쫘르륵 해서 합산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제 자신에 대한 그것도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그 다음에 마케팅.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나 혼자만 만족을 한다면 그것은 수익으로 안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라. 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6W7번 선배님들 여러분 계시죠. 그 다음에 2W1번 선배님 계시잖아요. 이 2번과 6번이요. 입소문의 여왕들이세요. 인정하죠, 다들. 입소문의 여왕들이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 2번, 6번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3번이라서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근데 2번들하고 6번들 덕분에 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퍼져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한데요. 2번, 6번 내 컨텐츠를 자랑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돕는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내가 타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런 컨텐츠를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페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고 이거를 너희들이 만나게 되면 이런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마케팅을 꼭 스스로를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나의 가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기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여러 개 채널에다가 올려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의 정보와 지식을 온라인에 무료로 올리래요. 내 블로그에 일단 올려놓고 카페에다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활동하는 그 카페에다가 공유를 하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톡에다가 공유를 하고 저도 쑥스러움이 많아서 정말 아주 조금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고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야, 그리고 내 컨텐츠가 정말 타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 특히 2번, 6번 선배님들은요 아주 최고로 잘하실 거예요. 정말 제 말 믿으세요. 저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잖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무료로 일단 올리시고요. 블로그에 글이나 기사로 쓰시고 팟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는요. 하나 올려도 광고가 붙어서 바로 수익화돼요. 더 쉬워요, 유튜브보다. 그래서 유튜브가 내가 이제 생김도 이렇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선배님들도 뭔가 머릿속에 계획이 잔뜩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뭐 표현은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모든 컨텐츠가 아닌 가장 좋은 컨텐츠를 무료로 주래요. 가장 좋은 거. 그것을 무료로 받은 사람들이 나의 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대요. 제가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고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을 10개를 추려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청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나의 컨텐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이어트 이제 미선님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주실 때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나의 정보와 가치를 홍보하는 방법. 제 얘기 들리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최고의 홍보 파트너는요.
나의 롤모델일 수도 있고요. 나의 고객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성장을 이끌어 주시는 사람, 롤모델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불쑥 전화를 하거나 불쑥 이메일을 보내면 답이 온대요. 답이. 이거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불쑥 이메일을 던지거나 쪽지를 보내주면 돼요. 저도 해봤는데요. 커피 쿠폰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랬던 경험이 있고 내 고객들을 위해서 내 고객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로 당신을 홍보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함께 윈윈할 수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베풀어야겠죠.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마케팅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홍보해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 1에서부터 9까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라. 그러면 탁월해진다. 이해하시죠? 이 1번부터 9번까지 단계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탁월해져요. 제가 엊그제 들었던 그 아이디어 셀러라는 분의 강의에 보면은 자기 프로필 소개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의 탁월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탁월함을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구나.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강의랑 뭐 이런 것들이 썩 최고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그렇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걸 보고 제가 와,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들도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생 성장하는 메신저의 생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해하셔요? 예, 이해하시면 이제 평생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장을 하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무덤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열정을 함께 누리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자신감 부족해도 괜찮다. 자신감 부족하면 어때?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내가 모르는 거 떳떳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IT와 관련이 없었던, IT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던 내가 이 컴퓨터, 유튜브, 블로그를 다루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거는 용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 아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그런데 자신감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아직 준비되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그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회피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미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다, 용기가 없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못 꺼내요. 차라리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모든 경험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나의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고 익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게 너무 쉽잖아요. 제가 컴퓨터 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컴퓨터 교육을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상담을 공부해서 이제 상담 일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프로그래밍을 너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서는 결국 이제 컴퓨터 교사 포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 모든 툴들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서 모르는 거지 하게 되면은 금세 익힐 수 있게 너무 쉽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저자도요.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는 거. 하면서 조금씩 수정 보완되어서 지금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 주변에서 제가 꽤 많이 봐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꿈을 가져라. 더 큰 비전을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비전이 작을 때, 내가 비전이 없을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더 크게
내가 더 크게 만들게 되면요. 같은 문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제 경험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실패한 부동산 투자 물건이 있는데 그게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저한테는 힘들고 그거의 어떤 이니셜, 그거에 대한 신문 기사만 봐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도 뭐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비전, 더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제 가계부에는요. 어느 순간 닉네임이 그거예요. 6천억 자산가? 이렇게 저에게. 그전엔 100억이었는데요. 6천억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의 자산 부채, 아주 부담스러운 부채, 이게 예전만큼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6천억 자산가니까. 그래서 선배님들도 더 큰 비전과 꿈을 꼭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모든 관계에서 교훈을 찾고 메모해라.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를 공부하면 돼요. 책에서 배워도 좋고 상담자에게서 배워도 좋고 아니면 현장에서 배우셔도 좋고 그렇게 내가 배운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학생이자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라. 교사 뭐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누구나 다 선생이잖아요. 누구나 다 학생이잖아요. 늘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정말 금세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제 주변에 저랑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책 한 권 안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요. 정신 차리고 책 보라고. 시간 없으면 쪼개서 책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은 물론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끝까지 파고들래요. 한 가지가 좋대요. 처음에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열심히 파고들어 봐라.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게 되면 또 이렇게 다른 우물을 파듯이 근데 지금은 한 가지를 시작해서 파고들 수 있는 장치들이 많잖아요. 팟캐스트 내가 뭐 1회부터 100회까지는 만들 거야. 뭐 유튜브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5건을 다 하게 되면은 400개의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400개가 아니구나. 한 200개 정도, 42챕터가 4권이 있으니까 거의 한 200챕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저의 지금은 한 가지 주제로 파고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실전 노하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멀리 밀어놨던 그런 부분일지도 몰라요.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돈, 정말로 이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 백만장자, 10억이에요. 12억을 1년에 어떻게 벌었는지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글쓰기, 소책자를 만들고, 전자책을 만들고, 가이드를 만들고, 블로그에서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서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6월 말부터 전자책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놓고 이거를 수익까지도 연결하면은 나도 백만장자 메신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자책을 제가 7월 말에 선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 컨텐츠가 있게 되면은 어디선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 기조연설자를 하든 교육자가 되든 뭐 강연을 하든 이거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연비가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액이지만 이렇게 밖에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당 4만 원씩 뭐 200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예요 그게? 800만 원이잖아요. 이 2시간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번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탄탄해지게 되면은 세미나 요청 들어오죠. 상담 요청 들어오죠. 컨설팅 요청 들어오죠. 이거는 훨씬 더 고가의 패키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나 강의 요것만 탄탄하게 되면 그 뒤에 부분은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가의 정보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일단은 내 컨텐츠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가 회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회비를 받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로 패키지를 묶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상담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팔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건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넘어가고 실무 기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통화했던 분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희가 동영상은 촬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상 편집은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영상 편집만 전담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실무 기술은 절대 아웃소싱 하지 말아라.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기술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 꼭 필요해요. 글쓰기 능력. 제가 아이디어 셀러한테 들었던 그 글쓰기는요. 주군 사자. 요 네 가지만 알면 돼요. 주장을 해요. 근거를 대요. 사례를 들고요. 자료를 제시하면 한 페이지에 그 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묶음이 바로 글이라는 거예요. 글쓰기 꼭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 나를 홍보하는 그 광고 문구. 이것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블로그를 관리하고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그 기술은 필수. 이것까지도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내 두뇌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살림을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뭐 장보기를, 뭐 음식을 이런 것들은 좀 아웃소싱 하더라도 나의 메인 컨텐츠는 아웃소싱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포지션에 능숙해.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채야 된다. 이 의미예요. 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거지? 내 고객이 그냥 공감받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뭔가를 실천하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움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품을 컨텐츠화 할 수 있다. 여기에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컨텐츠를 팔지만 보세요. 같은 컨텐츠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같은 컨텐츠가 무수히 많은데 누가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파느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에요. 내 스스로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시작과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잘 마케팅을 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라는 거. 성심껏 가르치고 봉사하듯 홍보하라.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지 마케팅은 완전히 쓸모없다. 저 이거 완전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애니어그램을 해주겠다고 공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가계부 강의도 해주겠다고 공지를 했고 뭐 독서 모임도 해주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결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기존 멤버예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지 마케팅은 정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느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노하우, 어떤 이런 사례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와 정보들을 담아서 글을 써서 내가 올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쇼핑카트와 웹사이트 시스템 필요한 이유는 결제하라고. 그래서 은근슬쩍 결제까지도 하고 있고요. 실전 노하우 이제 프로모션 요거 제가 넘어갈게요. 혹시 지금 메신저 그러니까 블로그, 유튜브 아니면 팟캐스트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선배님들 잠깐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진행을 해보는 사람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제 프로그램이 좋다고 제 블로그에만 올려두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의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하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다가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제휴를 하고 입소문을 타는 거. 제가 제주도 분들한테 이제 목요일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 가계부 특강을 해드렸는데 그때 시간 컨설팅을 제가 받았어요. 시간 컨설팅을 저에게 해주시겠다고 어떤 블로그 절친님이 계셔서 그분이 그거를 하겠다고 공지를 올리시고 제가 신청을 했고 신청이 돼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너무 순식간이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선배님들이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내 삶에 색을 다르게 해줘요. 내 삶을 굉장히 빛나게 해줘요. 아침에 그런 1시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굉장히 들떠 있고 너무 삶이 희망차고 너무 재미나고 이래요. 모르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해결을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이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작하면 된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주요 경쟁자들을 모두 파악을 하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윈윈하도록 윈윈하도록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윈윈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주라고 가장 좋은 것을 무료로 주라고 그럼 기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 네, 지속 가능한 성장.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컨텐츠가 그 사람의 무엇을 위한 컨텐츠인지 그게 정말 바람직한지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그러면 물질, 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소명과 의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강의비를 얼마 주는지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가끔씩 요청이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 뭐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출장을 내고 이제 가면은 강의비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렇게라도 뭔가가 달콤한 강화물이 있어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컨텐츠를 나누어서 이거를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해라. 메신저들은요, 내 컨텐츠를 갖고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일했대요. 엄청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기 방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유대하고 공유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에너지가 낭비가 된대요. 그런데 계속 공유를 하게 되면 하나의 컨텐츠가 조금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어떤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일 없이 더 많이 공유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훔치지 말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훔쳐와도 좋아요. 훔쳐와도 좋고 그대로 모방해도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과 내가 내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책을 갖고 와서 그걸로 시작을 해보는 거, 모방하는 거 너무 저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서비스도 예쁘게 만들라고요. 세련되게 만들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승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뭐죠? 썸네일 배우는 방법도 이제 조금씩 배워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은 제 주변에 있는 코치님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조금씩 썸네일도 시도해보고 가장 저한테 중요한 멘토는 우리 큰딸이에요. 중학생 딸. 큰딸이 영상 편집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주고 지금 이 노트북, 이거 맥북 요것도 우리 큰딸이 저한테 오늘 대여를 해줬어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엄마가 하라고. 목소리도 자꾸 딴 걸로 하면은 자분들 아니고 이걸 하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한테서 아주 큰 도움을 청하시고요. 그것을 내 성장의 어떤 밑거름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걸 하더라도요. 그냥 텍스트 한 장 딱 올리는 게 아니라 예쁜 이미지 있잖아요. 캔바나 어떤 뭐 파워포인트나 망고보드나 요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모르면 저한테 그냥 툭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라 하고 판촉과 가치를 결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라.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고객들을 대응하는 거. 가장 고객들을 대응을 잘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도 가끔씩 이렇게 글 올려주시거든요. 너무 재미있게 봤다. 그럼 꼭 이제 피드백을 드려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게 가능한데요. 고객은 나의 멘토이자 나의 어떤 멘티이자 나의 사업의 동반자라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객과 메신저는요. 서로가 서로의 팬이 되어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는 메신저는 고객들이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지로 여기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요. 이 이야기예요. 앞에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내 이야기를 해라. 말로 이야기를 하든 글로 이야기를 하든 그게 바로 메신저로서의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해요. 내 목소리를 내는 거. 그리고 내 목소리는요. 사회에 기여해요.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내 능력 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글을 쓴다는 건요. 나를 성장시키고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내가 고민하면 고민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는 기록을 해두시고 나의 컨텐츠를 이렇게 붙잡아서 그거를 체계화시키면 우리는 백만장자 메신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내용인데 지금은요 엄청난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일찍 시작하는 것과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과도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직업, 사업,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아주 많은 조언을 찾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 예,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김미경이라든가 신사임당이라든가 김유라.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로 충분히 그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그냥 실행해라. 됐고 지금 그냥 글 쓰고 너의 이야기를 표현하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